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설명 거의 다 했으니까. 지금같이 예고 혹시 끊어지면 여러분들이 귀찮지만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걸로 하고 조금 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롱한 룰을 만드는 게 우리의 관심인데 예를 들어서 frequent item 셋이 아까 1, 2, 5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컨비네이션 보면은 전체 아이템 셋이 L인데 L에서 일부를 빼서 왼쪽, 그 다음에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넣으면서 모든 컨비네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1, 2, 5다 그러면 왼쪽에다 1, 2, 1, 5, 2, 5, 1, 2, 5 그렇게 나가면서 오른쪽이 그러면 그게 빠진 거가 결정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룰을 6개가 여섯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거 보면 I1 and I2이면 I5인가 1, 2, 4 쓰면 5, 3인가 이거의 컨피던스는 뭐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어요? 컨피던스의 데피니션은 이거였고 그러니까 A분의 A 유니언 B니까 1, 2분의 1, 2, 5 1, 2는 보면 4죠. 그 다음에 1, 2, 5는 2니까 4분의 2 하면 50%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 거 5이면 1 and 2 5하고 1, 2, 5죠 역시 1, 2, 5는 아까 2 마찬가지고 5를 보면 5는 2죠. 그래서 2분의 2 그래서 100%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3개의 100% 예를 들어 미니멈 컨퍼런스 파라미터를 70%로 세팅을 하면 이 3개가 스트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저번 퀴즈 내용이었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거의 반 정도는 제대로 잘했습니다. 그럼 에이프라이어리 오리지널 알고리즘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에이프라이어 알고리즘의 문제점, 단점은 컴플렉시티가 좀 필요하게 되죠. 이 부분 봐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한데 요 빨갛게 여기 칠해놓은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DB를 한번 여기 써있듯이 DB 스캔이 한번 있어야 돼요. DB를 쭉 훑어가면서 그 현재 고려하고 있는 CK를 각 트랜잭션이 포함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봐서 카운팅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빅데이터 뭐 어느 정도 걸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이 나와 있고 뭐 하나가 FMOS라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스킵하겠는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 이런 거죠. 데이터 샘플링. 빅데이터라도 너무 크다. 그러면 전체를 가지고 다 알고리즘 돌릴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샘플링해서 해라.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가지고 그것에 비춰서 카운팅을 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샘플링 한 결과만 가지고 하면 빨리 나올 수는 있다. 그러면서 정확도는 좀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어떤지 간에 근사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아이디어들. 아이템스의 카운트, 특히 첫 번째에서 사이즈 1일 때 2로 갈 때 그 결과를 해싱을 써서 이피션트하게 저장하고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트랜잭션, 아까 DB 스캔이 시간 잡아먹는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터레이션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좀 DB를 줄여가면서 하는 방법. 이겁니다. 교수님 혹시 그 화면 공유해 주실 수 아,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 갖고 한 거예요. 이 설명은. 아주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시 설명을 하자면, 에이프라의 오리지널 알고리즘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의 개선점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얘기 한 거예요, 한마디로. 에프그로스라는 알고리즘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설명했던 것도 있다. 샘플링을 해서 근사치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이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크면은 오래 걸릴 테니까, 좀 샘플링해서 하자. 트랜잭션 보니까 어떤 트랜잭션이 인프리퀀트한 거
벌써 포함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걔를 안 볼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DB를 좀 조절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이템 카운트를 한 번 구할 때 구한 결과를 가지고 해싱을 써가지고 나중에 좀 빨리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특히 사이즈가 1에서 2로 갈 때. 왜냐면 우리가 사이즈 1일 때는 모든 게 다 들어가니까 이게 좀 크죠. 그래서 그걸로부터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은 사실 그것의 모든 컨비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C2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돼. 이걸 구할 때 이걸 해시 테이블을 써서 좀 efficient하게 하자. 그런 아이디어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코멘트들이에요. 이 챕터를 다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질문 질문 있으면 하나만 여기서 한번 끊고 해도 갈까요?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코드 부분에서 이제 메인 코드 부분에 거기 보면 그 빨간 박스 바로 밑에 빨간 박스 안에 그 CT는 서브셋 CKT인데 만약 그러면은 여기서 그 T는 그 CK의 원소에 포함되지 않은 T만 의미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헷갈리죠? 여기서 해주는 게 뭘까요? 에이프릴이 주연에서 해주는 일은 CK, 캔디데이트의 CK 만드는 거. 요거는 어렵지 않죠? 아까 내가 설명, 뭐 기계적으로 조인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 중에 이제 인프리퀀트한 सब셋이 있으면 걔들은 빼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애들, 제대로 된 캔디데이트 나오는 것까지는 뭐 어렵지 않고. 이제는 카운팅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구해줘야 되는데, 그거 해주려고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트랜잭션을 봐가면서 해줘야 될 게 뭘까요? CK가 만약에 1, 2가 나왔다. 아니면 뭐 1, 2, 3이 나왔다. 그러면 트랜잭션 하나하나 봐가면서 내가 트랜잭션 하나를 봤다. 예를 들어 첫 번째 1, 2, 5짜리를 봤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C2다. 그럼 C2 안에 여기 C2 중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 다 카운트 하나씩 증가시켜줘야 되죠. 예를 들어 1, 2, 그 다음에 2, 5, 그 다음에 1, 5, 0에서 시작해서 1, 1, 1,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다음 거 봤을 때 또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거 해주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뭐 सब셋을 해가지고 CT에 넣고 각각의 거기 있는 거 하나하나마다 카운팅을 해주고 뭐 그런데 결국 개념은 그거예요. 디리스캔을 할 때 각 트랜잭션에 대해서 캔디데이트 셋을 가지고 있는 여부를 봐서 카운팅을 해준다. 카운팅을 해주기 위한 중간 매개체인 CT를 만들어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거 이해를 뭐 설사 못했다 그래도 이거 흘러가는 거 이해하면 돼요.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교수님 저 질문 있습니다. 오케이. 그 맨 마지막에 임프로먼트에서 이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어프리어리를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논문에서 보면 어프리어리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거를 제가 얼핏 읽었는데 잘 이해 못해서 그 논문에서는 어떻게 개선했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려놨던 에이프릴 오리지널 알고리즘 얘기하는 건가? 네, 거기서 이제 에이프리어리 TID랑 이제 에이프리어리를 합치는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제안했는데 제가 제안하는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은 나도 모르겠네, 답을. 이 부분은 그 논문에서 본 게 아니고, 뭐지? 한이라는 사람 책에서 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리노이 UIUC에 있는 데이터 마이닝에서 오랫동안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교재에서 온 거라 내가 그 논문 뒷부분을 안 읽었고, 스탠다드 부분만 봤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은 줄 수가 없네.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이제 모르겠다. 내 생각은 어쨌든 그건 기본 알고리즘 94년인가 나왔던 API니까 뭐 그것의 핵심 알고리즘이 했으면 혹시 이
어소시에이션 룰 마이닝 관심 있으면 물론 그것도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벌써 한참 전 알고리즘이잖아요. 그 이후에 연구된 걸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예, 그 알겠습니다. 중에 하나고 이것도 최신 알고리즘 전혀 아닙니다. 네, 그걸 뭐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답변을 못하니까 지금 코멘트를 주는 거예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 음, 그 DB 쪽에서 오히려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실. 요 롤마이닝 부분은. 오케이.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제는, 디센트리 알고리즘이죠. 자, 다음 주제는, 알고리즘으로 치자면 디센트리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것의 기본이 되는 디센트리 알고리즘 중에 하나의 기본이 되는 게 정보 이론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뭐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화면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당연히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건 알고리즘 어떻게 돌아가는가 소개를 할 거예요. 디센트리 알고리즘을 보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그 데이터 마이닝 하면 뭐 일반 한번 써보는 알고리즘 그냥 한번 돌려보면 내가 데이터 있다 마이닝할 데이터가 있다 기계학 스토어에서 돌려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큰 고민 없이 돌려보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나온 지가 에이프릴보다 조금 일찍 나왔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라 기본 알고리즘은 그 이후에 이것도 역시 밸리언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도 알아야 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쓰는 이거의 부스팅, 앙상블 알고리즘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건 그런 건데 성능이 좋다고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알고리즘 그거는 다음 시간 정도에 내가 커버를 하려고 그러고 거의 부스팅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앙상블 기법이라서 앙상블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강의 노트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강의 계획은 디센트리 보고 앙상블에서 뭐 제일 대표적인 배깅하고 부스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센트리에서의 그 앙상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충 이 주제에 대한 건 끝날 거예요. 오케이, 디센트리 클래스파이어. 디센트리 알고리즘 가지고 뭐 리그레션도 할 수 있고 분류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분류가 간단하니까 여기서는 분류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디센트리 알고리즘에 대한 그냥 개괄적인 뭐 소개인데 여기 쓰이는 코멘트 뭐 소개라기보다는 첫 번째가 제일 뭐 기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디센트리를 학습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어떤 표현으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거는 인풋 베리어블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좋다. 인풋 베리어블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는데 뭐 좋다. 그런 얘기예요. 사용되는 건 정보 이론 쓰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끝난 다음에 모델을 살펴보면 그것이 나타내는 게 결국은 하나의 트리로 나타내고 트리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이 그 데이터에서 인풋 피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들의 상관관계가 눈에 보이죠. 그래서 디센트리 알고리즘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 속도도 물론 괜찮지만 그 이해하기 쉬운 모델이 나온다. 요새는 뭐 인공지능에서 설명할 수 있는 AI 그런 거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explain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explainable AI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거기에 딱 들어맞죠. 그 모델 나오면 얘가 뭘 얘기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뭐 뉴럴 네트워크 모델 나중에 학습 끝난 다음에 나오면 뭐 도대체 뭔지 잘 모르죠. 뭐 딥뉴럴 네트워크 그냥 쉘로우도 모를 판인데 굉장히 깊은 뭐 수십 층, 수백 층의 네트워크가 의미하는 거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큰 장점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 알고리즘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고, 모든 알고리즘에서의 이슈가 오버피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팅, 데이터 피팅이죠. 인풋 아웃풋 맞춰주는 게 결국 분류, 뭐,
아니면 리그레션 다 마찬가지인데 그 맞춰주는 게 지나치게 됐다 말 그대로. 너무 데이터,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국한시켜서 하다 보니까 실제 중요한 제너럴라이제이션 능력은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오버피팅이에요. 알고리즘마다 각각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오버피팅할 수 있는 소지하고도 연관될 수가 있는 거죠. 오버피팅이 좋은 개념 아닌데 이거 어떻게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뭐 일반적인 이슈입니다. 근데 디센트리 알고리즘에서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고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알고리즘 다 해당 사항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하다 보면 미싱 밸류 많이 껴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디센트리에서는 미싱 밸류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그런 거. 이것도 일반적인 이슈요. 데이터 분포가 분산되어 있다. 그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중앙 센트럴 사이트에다 모아가지고 할 것인지 거기서 그냥 다 모은 다음에 하나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사이트에서 로컬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취합할 것인지 뭐 그런 이슈들. 이거는 뭐 그냥 관두고 이 두 가지는 설명할 건 아니에요. 대충 요 위에 네 가지 정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디센트리 레프레젠테이션 아까 설명했듯이 나오는 건 틀이다. 학습 끝나면 틀이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에서 배운 틀이 형태로 나오게 된다. 단순한 케이스, 뭐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큰 차이 없어요. 살펴보면 단순한 케이스, 트리라 그랬는데 인터널 노드, 그러니까 트리를 구성하고 있는 말단 노드 제외한 모든 노드들은 애트리뷰트에 대한 테스트들이다. 그래서 인터널 노드가 결국 해주는 일은 특정 피처에 대한 테스트를 해서 밑에 타고 내려가야 되는 가지, 브랜치를 결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 인터널 노드가 어떤 색상을 나타내는 게 있다. 빨강, 파랑, 노랑이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서 그 색깔이 만약에 빨강이다 그러면 왼쪽으로 내려가고 파랑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뭐 노랑이다 그러면 가운데로 내려가고 뭐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내려가는 그 브랜치들이 애트리뷰트 값을 의미를 한다.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겁니다. 인터널 노드는 그렇고 말단 노드들은 클래스 레이블에 해당한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맨 밑에까지 내려가면 이제 레이블이 붙어 있다. 그래서 테스트 할 때는 학습을 통해서 트리를 만든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클래스를 구하고 싶을 때는 루트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테스트를 거쳐서 적절한 브랜치를 타고 내려가면서 말단 노드까지 이르면 그때 주는 레이블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케이스 뭐 비슷하다고 그랬죠. 아까. 인터널 노드는 테스트다. 뭐 똑같죠. 얘랑. 근데 이제 테스트의 성격이 mutually exclusive하다. 어렵게 얘기해서 mutually exclusive하고 exhaustive하다. mutually exclusive하다는 얘기는 서로 겹치는 거 없다. 뭐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색깔인데 빨강이면서 파랑인 거 그런 건 없으니까. 그다음에 exhaustive하다. 모든 케이스 다 포함해야 된다.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브랜치도 세 개만 있어야 된다. 10개가 있다면 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데 뭐 색이 빨강이냐 뭐 파랑이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색깔 하나만 보느냐 아니면 색깔은 파랑이고 쉐입은 뭐 동그랗다 아니면 뭐 정사각형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베리어블을 같이 보는 거를 우리가 멀티 베리에이션 말 그대로 베리어블 여러 개니까 멀티 베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보는 게 윤이고 뭐 그런 베리언트들이 있을 수가 있다. 브랜치는 그 테스트 결과를 타고 내려가는 거다. 그거랑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제를 하나 보면 데이터셋이 이렇게 주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틀이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틀이 1, 2,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는 보면 어떤 불리언 펑션에 해당하는 거라 할 수가 있고 1, 1, 0, 1, 1, 0, 0, 0이고 클래스도 바이너리 A 아니면 B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 예제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디센트리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두 개 다 보면 만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트리 1을 쓰면 예를 들어 1, 1이다. 그러면 x가 앞에고 y가 뒤니까 x를 봐서 1이면 이쪽으로 오고 0이면 1로 간다. 1, 1이면은 1로 와야 되고 여기서 클래스 A라고 얘기를 한다. A 맞췄죠. 마지막 거 만약에 0, 0이다. 0, 0이다 그러면 0 내려와서 무조건 B다. 이것도 맞췄고
그래서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리프 노드들은 클래스 레이블을 포함하고 있고 인터널 노드는 어떤 테스트죠. 테스트 앱스를 가지고 테스트해서 1이냐 0이냐. 오른쪽도 마찬가지 만족이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의 의미는 그냥 여기까지 여기에 도달하는 데이터 샘플들, 뭐 학습이다 그러면 학습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y를 여기는 먼저 본다. 그래서 y가 1이면 이쪽, 0이면 이쪽. 그래서 1이면 이쪽으로 와서 예를 들어 아까 1, 2를 보면 1이면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x를 봐서 또 1이니까 1로 와서 a라고 얘기를 한다. 맞췄고 여기 마지막 거 0, 0을 가져가면 0이면 1로 오고 또 0이면 1로 와서 b라고 얘기를 한다. 또 맞췄고 둘 다 학습 액큐러시는 다 100%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밑에 써있는 커멘트 트리 2라고 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걸 우리가 더 선호를 해야 될까 뭐 그런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리 원입니다. 트리 1이죠. 뭐 단순하니까 저번 첫 시간에서 얘기했던 뭐 어렵게 뭐 옥함수 레이저니 그런 용어를 안 쓰더라도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단순한 게 좋은 거죠. 굳이 X만 보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걸 굳이 Y부터 보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Y가 좀 분간이 안 되는 거니까. 굳이 Y 보고 그 다음에 X 보는 거 할 필요가 없다. 옥함수 레이저에서 비춰보면 얘가 더 복잡한 하이파테시스가 되는 거죠. 두 개 모델 H1, H2가 두 개가 있는데 사이즈로 보면 얘가 크고 훨씬 복잡하고 성능은 똑같고 같은 값이면 단순한 걸 선호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죠. 누가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 막 내가 봐도 아무튼 그래서 디센트리는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디센트리라고 얘기를 한다. 의사결정 나무, 의사결정을 해주는 결정이라고 하면 클래스페이지입니다. 나무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좀 포멀하게 디센트리 표현인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성격이랄지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첫 번째 커멘트는 어떠한 불리언 펑션도 디센트리로 표현할 수 있다. 불리언 펑션 비트 2개짜리 가지고 클래스 2개인 거고 그거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불리언 펑션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는데 그거 표현할 수 있었죠. 우리가. 뭐 AND 문제, OR 문제, 뭐 X 플러스 OR 문제 아니면 그것들에 다 뒤집은 거 어떤 불리언 펑션이라도 디센트리 가지고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하나 더 나가서 임의 펑션 f가 애트리뷰트 사이즈가 n개 n개의 애트리뷰트가 있는 것으로부터 클래스 set C 클래스 C로 가는 거 모든 펑션 다 구현할 수가 있다. 아주 강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가나요? 어떤 펑션이라도 디센트리로 구현 가능하다. 밑에 있는 커멘트, 인풋이 디스크릿 할 필요 없다. 여기 디스크릿 한 거 보여줬는데 안 그래도 된다. 뒤에 뭐 다시 반복되는 예제가 또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디센트리에 대한 커멘트가 계속 나오는데 디센트리 알고리즘이 해주는 게 결국 옥함수 레이저를 임플리먼트 한다. 그러니까 프레퍼런스 바이어스.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를 만들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분기점이 있을 텐데 그때 좀 간단한 모델이 나오게끔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뒤에 설명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트리가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끔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정보 이론에 기반한 엔트로피라는 것을 써서 하든 아니면 Gini 인덱스라는 걸 써서 칼트라는 거에서 쓰던 그런 디센트리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거기서 유도하는 것은 옥함수 레이저로 가려고 한다. 같은 값이면 학습 액큐러시가 같은 값이 똑같다 그러면 단순한 트리를 선호하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디센트리 알고리즘이 비교적 이피션트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냐에 학습하는데 트리 사이즈에 리니어하게 한다. 그런 겁니다. 트리 사이즈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인터널 로드는 애트리뷰트라 그랬으니까 애트리뷰트가 n개가 있다. 그러면 트리 사이즈는 그 n개 가지고 구성이 되죠. 그래서 위에서 특정 애트리뷰트가 빠졌다 그러면 밑에서는 그렇게 다시 나오지는 않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피처 사이즈만큼 갈 거고. 그래서 아주 오래 걸리진 않는다. 알고리즘 보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알고리즘을 돌리는데 어디서 시간을 잡아먹을까? 아까 에이프라일에서 봤듯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엔트로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돼요. 제일 큰 장점 이거라 그랬죠. 학습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형태의 결과를 준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한번 써보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 그럼 디스턴트 트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 핵심인데, 아까 예제에서 예를 들어 이거 두 개가 가능했다 그러면 트리 1로 갈까, 2로 갈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것을 뭐 오감수 레이저니까 이 트리 1로 가게끔 해줘야 된다. 하려고 그런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럼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심플하게 가려고 하는데, 뭐 심플은 어떤 의미에서든 디파인하고, 예를 들어 트리의 사이즈를 가지고 그걸 인코딩 했을 때 그것이 잡아먹는 비트 수, 또 판단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가장 단순하게 표현되는 트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걸 어떻게 찾아주냐라는 이슈가 있게 되죠. 그 인풋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면, 그 피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트리의 개수는 너무 많다. 그렇죠? 트리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트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시스턴트란 얘기는 들어맞는 뭐 그런 거예요. 그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으면 그 학습 데이터를 잘 맞춰주는 학습 액큐러시가 100% 나오는 그런 트리는 너무도 많다. 그 트리 이건 뭐 그것의 일반화된 그래프건 노드의 개수가 정해지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트리 개수 적지 않은 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엄밀히 제일 옵티멀한 걸 찾겠다. 그러면 그건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취한 방법은 여기 써 있는 이 방법으로 가요. 결국 그리디안 알고리즘을 써라. 그리디안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디 알고리즘이죠. 옵티멀한 걸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보장이 되지는 않고 단지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떤 판단 근거로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를 선택을 해서 가면 퀄리티가 있는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디 알고리즘이죠. 그 전체를 다 봐서 옵티멀한 걸 찾는 게 아니라 현재 그때그때 판단 기준에서 제일 좋은 쪽으로 튀는 게 그리디 알고리즘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옵티멀 솔루션을 보장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실제 잘 작동을 한다. 그런 코멘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뭐 ID3나 C 4.5 그런 알고리즘은 다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아니면 뭐 밑에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하이퍼스페이스를 좀 제한을 둬라. 트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애트리뷰트 개수가 100개다. 그러면 100개를 다 허용하지 말고 층수 밑으로 내려가면 막 10층에서 끊어라랄지 그런 가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의 사이즈를 제한을 둠으로써 솔루션을 잘 찾을 수 있게 그 중에서 옵티멀한 걸 찾는 쪽으로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디센트리의 개괄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제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했을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 알고리즘이 이제 돌아가면은 그것이 실제 해주는 것이 여기서 맞춰서 이제 오캄스 레이저 같이 제일 그 단순한 트리를 찾아주려고 하는데 완전히 제일 최고 옵티멀한 걸 찾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디 알고리즘을 써서 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디하게 돌아가는지는 다음 시간에 코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끊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보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알고리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 질문 이제 해보세요. 남은 시간은. 네, 교수님, 그 1호학번 이 과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슬라이드에 오버피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바이애스와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셔서, 이제 바이애스가 오버피팅에 영향을 주는 점을 좀 간략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바이어스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저번에 우리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그 데이터 이외의 부가적인 뭐 가정이나 어떤 알려진 사실 뭐 그런 거였죠. 자, 알고리즘이 돌다 보면 데이터는 당연히 주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알고리즘이 돌면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몰아가면서 서치 스페이스를 몰아가면서 어떤 구역을 한정하게 되면 그게 바이어스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바이어스가 없이는 인덕티브 러닝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도 했고, 주어진 것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바이어스에 의해서 이제 뭐 바이어스가 위크하니 스트롱하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은 게 데이터 포인트가 4개 주어졌을 때 그 리니어하게 피팅하느냐, 아니면 고차원의 함수로 폴리노미얼로 그 피팅을 하느냐. 그럴 때 단순한 리니어가 고차보다는 단순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가는 게 스트롱하다. 그래서 스트롱하게 간다. 그게 선호가 된다. 오버피팅은 그 관점에서 보자면 그 바이어스가 스트롱하기 때문에 오버피팅은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 4개만 아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도의 노력을 들이지는 않았죠. 반면에 고차는 4개는 좀 얘가 좀 그렇지만 포인트가 뭐 10개, 20개 굉장히 많다. 그래서 걔를 피팅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가 좀 복잡하게 변하면서 그 포인트들을 뚫고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 데이터에만 너무 많이 맞춘 오버피팅을 할 꼴이 되는 거예요. 바이어스 자체는 적고, 그러니까 스트롱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데, 뭐 윅 바이어스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게 오버피팅의 소지가 더 크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어스하고 오버피팅이 연관이 있다. 내가 아까 얘기를 한 겁니다. 오캄스 레이저는 단순한 거를 선호를 해서 오버피팅을 좀 덜 나게끔 하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되면은 단순한 게 복잡한 것보다 내가 다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넣었을 때 더 잘 나오냐. 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리즈너블하게 우리가 피팅을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트리 안에서도 아까 우리가 트리 1이니 2이니 그렇게 2개를 봤었는데 이 단순한 거하고 복잡한 거를 나중에 여기 없는 데이터, 이 불리언 데이터는 해당이 아니지만 모든 케이스 다 4가지 나와 있지만 여기 속하지 않은 어떤 데이터 내가 집어넣었을 때 얘는 너무 여기 있는 것만 피팅을 하다 보니까 이 레이블이 좀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 피팅을 좀 덜 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다. 그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이 정도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디센트리 알고리즘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저 앙상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